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게임즈 2010 NF리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캐스터 성수원입니다. 오늘 돈 말씀 김태형 해설위원 그리고 네이필드 전문가 노승현 씨 함께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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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이필드 리그가 지난 연도에 이어서 올해 또 오랜만에 한번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의 변화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경기를 치르는 유저들 간에도 그 1년 사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을 또 배경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작년 연말에 프랑스 해군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유저들을 또 흡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많은 그 전략적인 가상 전략을 일단은 웹상에서 온라인상에서 펼쳐지는 그 경기인데 그 프랑스 함대가 추가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전략적인 수정 팀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우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함선들 자체가 굉장히 미려하게 이쁩니다. 그 전에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간지를 가져갔고요. 네. 그 게다가 또 프랑스 함들이 맵시. 맵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 함들이 화력이면 화력, 기동성이면 기동성, 거기다 또 대공까지 8박 미인이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프랑스로 이제 옮겨가신 상황이 됐습니다. 프랑스 함대의 추가로 인해서 좀 더 다양한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던 있게 된 그 네이필드 리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네이필드 리그 이번 리그 같은 경우는 지난번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면모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리그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네이필드 최강의 팀을 찾는 대회였습니다. 5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네이필드 경기 중에서 최고의 명경기를 여러분께 선별해서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대8 경기가 펼쳐질 테고요. 네. 한 급별로 이제 8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제한 시간은 10분으로 정해져 있죠. 네, 10분을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우세승. 네, 그런 공부가 일단 준비되어 있는데 스쿼드 매치 모드가 일단은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배틀십 워 모드가 생겼죠. 예, 배틀십 워 모드 같은 경우는 작년 시즌까지만 해도 저희가 22대 22, 23대 23 이렇게 대규모로 전투를 해가지고 굉장히 난해하고 처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함선인 BB 클래스 전함들이죠. 그 전함들 6척하고 네이비 필드만 가지고 있는 SD 클래스라고 하는 가공의 페이퍼십들이 추가돼서 굉장히 박진감 있는 경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각자의 모드에 좀 더 살펴보면 스쿼드 매치 모드는 풀리그 방식입니다. 노브2, 라운베스트, 공고 서버 뉴스타 함대 이 세 팀이 풀리그 방식으로 경기가 일단 진행이 됐었고 전반적으로 이 플레이에서 빠져나온 팀들 간에 또 다른 그 전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배틀십 워 모드 7대7은 8강 토너먼트 방식입니다. 네, 울프팀과 노브팀, 그리고 청년불패, 라운팀, 그리고 베르난디 FD, 그리고 이지스, 이지스 88 습격팀과의 이런 대결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왼쪽에 눈에 띄는 팀들이 좀 보이는데요. 예, 작년에 우승팀이었던 노보팀도 있고요. 네. 게다가 또 게임 서버 중에 이제 몬타나 서버라고 하는 서버에서 굉장히 큰 함대로 유명하죠. 라온팀도 있고, 그래서 왼쪽이 말씀하신 대로 유명한 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기까지 쭉 한번 살펴보셨는데 전반적인 경기 자체가 이제 왼쪽 토너먼트가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풀리그 같은 경우는 1승 1패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압도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시즌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리그 방식도 달라졌습니다만 함선의 그 추가 등으로 인해서 네이필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이비필드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 정보를 만나보시죠. 필승! 안녕하십니까. 최강 함대 에이스 조영지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2010 네이비 필드리그. 그동안 몰라서, 그동안 어려워서 못하셨다고요?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네이비 필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네이비 필드의 모든 것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이제 막 시작한 초보라면 무조건 필수. 고수들도 어려워하는 핵심 포인트. 조영지의 네이비 필드 보고서 함께 만나보시죠. 내 손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격추시킨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오늘의 포인트, 바로 대공화기 되겠습니다. 대공화기란 공중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서 대공 전용 포탄을 이용해 적의 함재기, 즉 정찰기, 뇌격기, 폭격기, 전투기 등을 공중에서 격추시키는 매우 강력한 화기입니다. 전투기를 격추해 아군의 함재기들을 보호하고 공격기를 격추해 아군의 함대를 방어하며 정찰기를 격추해 적의 시야를 차단하는 등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이처럼 강력하고도 필수적인 대공화기를 싣고 다니는 배는 바로 대공함. 격렬한 해전에서 항공기의 활약상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책,
대공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여기서 잠깐 팁! 보통 독일의 구축함 제트원 클래스, 또치 도이칠란드, 피플 P 프로젝트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니 참고해두면 좋겠죠? 또한 대공화기에 특화된 수병이 있으니 바로 AA 커너, 즉 대공포병입니다. 하지만 대공 능력치만 높이면 대공포 공격력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것. 대공 능력치와 함께 꼭 연사 능력치를 높여야 하죠. 또한 정확한 컨트롤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대공화기로는 대공기총과 대공포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대공기총은 인공지능 형식이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직접 조정할 수는 없지만 근거리 함재기의 방어에 편리하답니다. 또한 각 함선별로 대공기총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잘 확인을 하셔서 플레이하시면 더욱 편리하죠? 다음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대공포탄! 대공포탄은 AA탄, 즉 안티에어크래프트 셀로 불리며 적의 항공기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위치한 항공기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하나, 대공포탄으로 적군의 항공기가 아닌 함선을 맞추면 데미지를 전혀 줄 수 없다는 사실. 둘, 팀킬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로 아군의 항공기를 맞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점. 정말 주의해야 할 점 셋. 대공포탄에는 AA탄 말고도 FC탄이 존재하는데요. 포탄이라고 다 공격만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념일이나 이벤트 시 축하용으로 사용되는 FC탄. 이 FC탄으로는 공중공격이 되지 않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대공에 대한 기본 개념 잡히셨나요? 그럼 이제 대공화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팁 알아봐야겠죠? 먼저 탄약고에 AA탄을 적재합니다. HE탄, AP탄, APC탄은 대공이 불가능하니 대공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AA탄만 실어주세요. AA탄을 차곡차곡 쌓았다면 이제 공격 모드에 돌입합니다. 먼저 날아오르는 항공기 방향으로 함포를 조준합니다. 물론 수면 위로 날아가는 작은 함재기를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함포를 조준할 때 항공기 기체가 아닌 항공기의 그 그림자를 조준하면 간단하게 포격이 가능하죠. 이렇게 조준선을 마치고 난 후 날아오는 적군의 항공기 고도에 따라서 각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저고도이면 낮은 각도로, 고고도라면 높은 각도로 사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각도를 맞추기는 꾸준한 연습과 많은 경험이 바탕이 돼야 하지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미국 국적의 함선은 대공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는 점. AA탄으로 함포를 운영할 때 다른 일반 가이드라인은 녹색으로 표시가 되지만 미국 국적의 함선은 빨간색 대공 전용 가이드라인도 추가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대공 사격의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영지의 네이비 필드 보고서 제1장 대공화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날아오르는 항공기들이 전혀 두렵지 않겠죠? 앞으로 리그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 영지가 필요한 정보만을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세요.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물러갈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필승! 자, 대공화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또 잠수함에 관련된 정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 같이 먼저 첫 번째 경기는 스쿼드 매치입니다. 라온베스트와 노브투가 이제 풀리그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름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친숙한 팀들이에요. 예, 네. 노브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우승팀이죠. 그리고 라온베스트 같은 경우도 라온 함대에서 나온 정예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팀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 두 팀이 또 붙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많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승팀이었기 때문에 노브트 팀에 대한 어떤 기대도 크시겠지만 이 라운 팀도 만만치 않은 게 몬타나 서버에서 일명 온라인 게임에서 이제 네임드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주 네. 뛰어난 선수들, 그 플레이어가 지금 3명이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강한 이 두 팀. 일단은 지난 시즌 우승자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노브투와 라온 같은 경우는 이미 온라인 세상 내에서, 온라인 게임 내에서 굉장히 강한 팀으로도 알려진 팀이 되겠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 풀리그 1경기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어떤 경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라운베스와 노브투. 먼저 브라보 진영 붉은색입니다. 왼쪽 Z99 루피라는 아이디의 Z99 클래스, 그리고 수고지오 브루클린, 그리고 마이컴 볼티모어 함선까지 보였고요. M 프로젝트 역시 M 프로젝트 함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팀 내군의 에이스라는 이름 듣고 있는 네모의 DDX, 그러니까 DDX 프로젝트의 함선을 몰고 있고요. 자프트라는 아이디의 시마카즈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운베스트 같은 경우 이제 함선의 구성에 있어서 요즘 그 뜨고 있는 프랑스 국적의 이제 항모를 가지고 나왔죠. 바로 프랑스 베른을 지금 라운베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열 소녀, 굉장히 그 주목받는 소리고, 아사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노브투 같은 경우는 이제 마기자, 네, 모가미 함을 몰고 있고요. 스파시만세, 모가도르, 그리고 펑키라는 아이디의 시마카제 함선을 몰고 있습니다. 볼티모어라는 한 명으로 역시 볼티모어의 함을 몰고 있는 유저도 있고요. 찬찬히 Z99 클래스, 이어서 이제 오광선인 브루클린과 전남 광주 여친부 아사마, 그리고 레인 컬러서스까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팀 함선의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양 팀이 이제 항모가 굉장히 다른데요. 네. 미열 소녀라는 한 명을 쓰시는 분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의 베른함 항공모함을 몰고 나왔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레인이라는 한 명을 쓰시는 그 노브투의 플레이어께서는 콜러서스라는 영국의 함을 몰고 나오신 걸 봐서 아마 내격 공격을 하지 않을까. 영국이 내격이 유명하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톨피도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톨피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갈렸었던 지난 시즌 경기. 일단은 지금 양 팀 모두 다 적극적인 어떤 그 돌격보다는 좀 탐색전을 펼치고 있고요. 이제 함재기를 통해서 이제 뭐 극과 폭격기라든가 내격기를 또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연막 작전을 통해서 또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막을 한번 뿌려놨었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한미 쪽에 살짝 걸쳤습니다. 네, 저게 굉장히 아쉽네요. 네. 저게 요령인데 이 함재기가 다가오게 되면 그 함재기의 방향을 또 측면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떨어질 때 뭐 어떤 그 앞머리 부분을 튼다든가 이런 형태로 또 컨트롤할 수 있고요. 네. 예,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지금처럼 극강한 폭격기가 내려올 적엔 결국에는 떨어지면서 포탄을 떨어뜨리기 때문에요. 그 사이드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급선회를 하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회피 활동, 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초반에 굉장히 그 탐색전을 펼쳤던 양팀. 네. 일단 중앙 지역에서 다시 한번 이제 교전을 펼칠 듯한, 뭐 밀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야에 또 확 들어가게 되면 네. 한 방에 또 아웃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아사마와 전남광주 여친부 같이 부딪혔는데 전남광주 여친부가 좀 어렵게 이렇게 아웃되어 말았습니다. 아사마 함선이 양팀 모두 한 척씩 있었는데 네. 먼저 아웃됐고요. 예, 굉장히 아쉽죠. 지금 아사마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중순양함이기 때문에 이 전세를 어떻게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함급인데 네. 아웃이 되는 바람에 그냥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상대편에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시작부터 노브투가 이렇게 싹 좋지 못한 움직임. 일단 흐름세에서 기세가 한번 꺾이고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본다면요. 이렇게 뭔가 좀 탐색전을 펼칠 때는 함재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함재기의 어떤 그 활약에 있어서는 지금 라운베스트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예, 그럼 결국에는 이제 라운베스트의 그 아까 베른 항공모함을 타는 미열 소녀님께서 그 플레이어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함재기를 운영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아사마가 기다리고 있고 그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이제 반대편 여러 척의 지금 함선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게 굉장히 멀리서 사거리전을 아사마가 하고 있는데 네. 도망가기 일색이네요. 이거 노출됐죠 너무? 자, 일단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1대1로 붙거든요. 모가미함과. 네, 지금 모가미가 라운 쪽 함선 3대에게 지금 협동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버텨내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M 프로젝트까지 이제 합세해서 결국은 모가미 마지자. 네, 이분도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이 선수. 일단 두 척이 지금 벌써 아웃되면서 8대6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공격 무기가 네. 투사폭내라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파괴력이 강한 이제 공격 무기입니다. 이게 사실상 이번 대회에 변화된
룰의 수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 그렇죠. 네. 저 사실은 이제 게임 내에서 그냥 쓸 수 있는 일반 투사폭내랑 네. 캐시로 구입할 수 있는 캐시 투사폭내가 있는데 지금 나온 베스트에서 캐시 투사폭내로 바르고 나오셨죠. 네,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그 노브투 팀 같은 경우는 각대효과가 좀 심하거든요. 지금도 볼티모어가 또 침몰이 됐고요. 이 리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그 투사품에 아웃당하는 볼티모어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일단은 그 스플래시 데미지의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근처를 같이 끌어내리는 느낌이에요. 예, 그렇죠. 스플래시 데미지도 가지고 있고요. 또 수상함, 그리고 수중함, 모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네. 거기에다가 지금 노브투 팀의 Z99가 지금 한포사기 지금 노출돼 있는데요. 지금 제대로 공격다운 공격도 제대로 시키나 지금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렵게 되는데 너무 정확하게 들어가면 결국은 또다시 Z99도 아웃당합니다. 저기는 한포나 투사폭내나 지옥이 따로 없네요, 진짜. 야, 이렇게 되면 또 너무 일방적인 경기가 좀 펼쳐지는데요. 그렇죠. 8대8 경기에서 라운베스트 팀 같은 경우는 한 척도 아웃되지 않았고 노브투 팀만 지금 4척이 아웃이 됐죠. 게다가 5척째도 좀 굉장히 아웃당이 일부 직전이거든요. 스파시만세 모가도로도 이렇게 아웃되네요. 이거 전년도 우승팀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데 굉장히 좀 무너지는데요, 이 경기부터. 말씀드리기 참 어렵네요. 예. 참 굉장히 지금 오늘 풀리그라서 그런지 다음번 경기 때는 어떠한 전술로 나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요, 상당히 이상적인 컨트롤이거든요. 수중 공격을 통해서 그런 어떤 회피라든가 컨트롤적인 측면에서 라운베스트 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브투 물론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우승까지 지내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첫 번째 라운베스트에게 굉장히 또다시 피해를 입고 말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죠. 폭포, 투사폭내, 톨피도. 이거는 거의 전략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만 자프트 상대편에게 심화카제는 아웃시키는 데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노브투. 거기에다가 또 많은 함선이 아웃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함포 사격에 있어서 밀릴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이게 투사폭내인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끌어당기거든요. 이렇게요. 시마카이제가 연막탄을 뿌려가지고 한번 숨어보려고 했는데 바로 또 그 함포 사격에 맞았고요. 자, 결국 남은 것은 콜러서스입니다. 레인 선수. 어차피 연막탄을 뿌려도 투사폭내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어택을 하기 때문에 약간 참 속수무책으로 그냥 이렇게 하염없이 아웃이 돼버리네요. 느낌 자체가 약간 그 얼라이마인 같은 그런 느낌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에 항공모함까지 투사폭내로 따라가기 시작하는데요. 간단지요. 지금 함포 사격 계속 맞고 옆에서는 함포가 날라오고 주변엔 투사폭내가 뿌려지고. 투사폭내로 끝날 때 보이죠? 끌어당기나요? 마지막 함포 사격. 아무리 영국의 장갑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협공은 못 당하죠. 결국 풀리는 첫 번째 경기 라운베스트가 노보트를 굉장히 여유롭게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보셨습니다. 첫 번째 경기의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투사폭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어떤 탐색전이 펼쳐지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라운베스트 팀이 그런 어떤 그 추가된 부분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떤 그 협공이라든가 오히려 첫 어떤 그 아사마끼리의 어떤 대결에서 침몰하면서부터 이 노브투 팀이 상당히 흔들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상 이 라운베스트 같은 경우는 베른과 볼티모어를 기축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그 양쪽으로 나눠지는 그런 게 포위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 좀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투사폭내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놀랍고요. 사실 아까 김태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아사마를 잃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데미지도 굉장히 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노브투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우승팀으로서 1승을 딱 거두고 올라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일단 강적 라온에게 1패를 안고 풀리그를 시작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준비된 경기를 일단 보내드렸습니다. 1부 1경기 풀리그로 보냈던 라운베스트와 노브투의 경기를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2부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월